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동반자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재밌는 소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단골손이 콜마 B&H입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콜마 B&H의 아빠와 딸이 한편, 그리고 아들이 상대방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 콜마의 창업자 윤동환 회장이 지주사에 대해서 이사 복귀를 시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아들한테 물려준 콜마 홀딩스를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본인과 딸과 등등등 해서 무려 10명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콜마 홀딩스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그전 페이지요.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아들이 31.7%를 가지고 있고, 딸과 윤동환 회장 합쳐서 1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 대비해서 아빠와 딸의 지분이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1번 아빠, 2, 3, 4, 뭐 다른 분이고, 5번 딸, 6, 7, 8, 9, 10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사내 이사 8명, 사외 이사 2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추천을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추천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콜마 홀딩스 지배구조를 봤더니, 지금 있는 그 등기 임원이 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1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이사를 선임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다. 여기서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설명을 할 때 아빠가 아들한테 물려준 회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상장회사고 주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주들의 회사지 두 사람만의 아니 세 사람들 내지는 가족의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둘 사이에 두 패를 나눠가지고 가족이 두 패를 나눠서 막 싸우고 있고 이거 갖다가 내가 좋니 아니니 싸우고 있다는 자체가 좀 보기에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분이 지금 아들이 많기 때문에 아빠가 아무리 이렇게 난리를 쳐도 이기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콜마 홀딩스는 이제 시작은 콜마 B&H로 시작을 한 거죠. 예, 콜마 B&H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콜마 B&H의 최대 주주인 콜마 홀딩스를 누가 갖고 가느냐. 이게 이제 콜마 홀딩스를 먹으면 이제 B&H도 같이 먹기 때문에 이 발단이 됐던 거고, 여기서 이제 윤동아 창업주분이 이제 윤상현 아들분에게 이제 증여했던 주식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윤상현 회장이 경영권을 다, 이제 홀딩스도 경영권을 다 잡고, 그렇기 때문에 홀딩스가 갖고 있는 B&H에 대해서 이제 이사 선임하고 진행을 하고 있던 거고, 요게 또 이제 우리 윤여원 B&H의 대표이사이자, 원래는 홀딩스는 이제 오빠 가져가고, B&H,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다 가져가고, B&H 것만 이제 그 여동생인 윤여원 내가 잘 운영하게 그냥 내비두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빠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동환 회장의 의중을 어겼다라고 해서 돌아선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윤상현 회장이 31.75%, 75%, 윤여은 회장이 10.61, 윤동환 회장 5.59. 보면 TOA라고 옛 일본 콜마. 이거 대부분 이제 옛 일본 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경영진이 바뀌긴 바뀌었어도 그래도 창업주 편, 해외 법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파악주 편이 된 거고, 돌톤 같은 볼턴 같은 부분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면 현 경영진들을 좀 많이 좀 친해지는 거겠죠. 제 핵심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20%까지는 끌어올린다고 해도 그래도 한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윤동환 회장은 음, 이사 진출을 한 거죠.
네, 이사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영권 다시 가져오려면 주식을 갖고 오든가 아니면은 우호 지분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 이사회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정관에 보면은 홀딩스 같은 경우는 3인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3인 이상, 보통 회사는 3인 이상 뭐 7인 이하 해가지고 상한선을 두는데, 콜마 홀딩스는 상한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 보면은 이제 고려아이언이라든지 여기 싸울 때도 이제 100명 막 이사 뭐 100명 이렇게 하겠다 막 이렇게 한 내용도 정관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콜마 홀딩스도 3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영진들이 9명, 그 9명보다 1명이라도 더 많은 10명을 선임한 거고 그 10명 선임 중에서 사회이사 4분의 1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뭐 20명 되면 그 중에서 5명 정도 이상은 19명이면 5명 이상은 사회이사가 돼야 되니 요 사회이사 3명이니까 우리 쪽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2명 이상은 사회이사야 된다라고 해서 10명 추천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한 것 같고 근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찌됐건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된다. 그 주식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때 우리 이재명 시대에서 추진하고 상법 개정에서 하고 있는 게 이 정관으로 뭐 여기서 하는 게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의결권에 해가지고 그 의결권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중복 의결권인가요? 뭐죠?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잠깐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콜마 홀딩스의 정관에는 집중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집중투표제를 하고 싶어도 1호 아닌 정관 변경이야. 특별결의사.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법이 개정되면 상법인 정관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서 의무로 이제 집중투표제를 의무로 적용하면 그 다음에 또 신청을 하면 그때는 되겠죠. 근데 그때 되면 그때도 주식수가 모자라 가지고 집중투표제를 한다고 해도 과반수 이상은 이제 선정하기 어렵죠. 기준이 9명이니까. 9명이니까. 그때는 이제 뭐 이사 추천을 한 30명 이렇게 하고 내 10명 추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기긴 쉽지 않다. 이기긴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찌됐건 이게 지금 이 윤동환 회장도 알고 계신 거죠. 결론이 주식 반환 소송이 먼저 못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올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 반환 소송이 빨리 나오고 먼저 나오고 자기가 이길 거였으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그냥 바로 다 내치거나 다시 이제 추총 열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 반환 소송은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에 다른 행동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